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독일로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베를린은 독일어 못해도 살 수 있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야입니다. 이게 한국어로 따지면 네니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맞긴 한데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사실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되게 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는 생존한다는 정도의 의미에서 산다고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 수 있다, 없다를 두고 봤을 때는 산다, 살 수 있다 이게 맞지만 조금 더 깊게 따져보면 또 아니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베를린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독일어를 못하고 나도 독일어를 못하고 그러면 합의점이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를 구사를 하면 정말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긴 해요. 일자리 같은 경우도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영어만 해도 진짜 취업에 문제가 없고 또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도 광고가 다 이제 독일 광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쭉 훑어보면 구인할 때도 독일어로 구인 광고를 내기도 하지만 영어로 구인 광고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취업 자체에는 영어만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어째서 저는 독일어 공부에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게다가 제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는 독일어 점수가 아예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째서 저는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그 산다는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까지 독일에서 좀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공원에서 러닝을 하는데 특히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러닝을 하다가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그때 본 광경이 좀 제 생각에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어떤 광경이었냐 하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네 주민들끼리 얘기를 하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나온 학부모들, 그 동네에 사는 분들 다 비슷한 학교를 보낼 테니까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걸 딱 보고 아, 독일어를 해야겠다. 내가 독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독일어를 꼭 해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독일에서 사는 걸 길게 계획하지 않고 온 입장에서는 독일어가 그렇게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2년, 3년 학교 공부하고 좀 해외 회사에서 일자리 경험도 쌓아보고 이런 입장에서는 독일어가 그렇게 효율적인 언어도 아니고 배웠을 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독일어를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제가 학부모로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못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부모로서 자괴감도 좀 많이 들 것 같고 또 베를린에서는 독일어를 못해도 괜찮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아닐 가능성도 있고 제가 계속 여기 있을 거란 보장도 사실 없고 제가 어디에 직장을 구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그 일상에서까지 경험을 해보면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트나 우체국 이런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제가 정말 여기 처음 왔을 때 1월? 그때 이케아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케아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 매장 쇼핑은 안 되고 온라인 주문한 거를 픽업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주문했던 상품 중에 하나가 품절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독일어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또 독일어를 잘 못했고,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환불해줄 거다, 이거 품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전 찜찜하니까 더블 체크하고 싶어가지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더니 이제 그분이 영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지나가던 다른 이케아 직원분, 이제 젊은 어떤 남자분을 불러가지고 이거 영어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마트도 마찬가지고 우체국에서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단순한 독일어도 뭔가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했어요. 이거 얼마냐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이야 뭐 하지만 그때도 그 직원분이 영어를 못 하시니까 툭툭 쳐가지고 다른 직원한테 부탁을 하는 거를 보고, 좀 내가 장기적으로 독일 생활에 완전히 정착하려면 독일어는 필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제가 독일에 온 게 정말 단순하게 공부가 하고 싶어서 온 거지, 이 나라에 대한 뭐 정보가 많다거나 독일에 대한 환상이 있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 보니까 독일어를 공부하는 게 좀 처음엔 정이 안 가더라고요. 영어보다도 난이도가 분명히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리고 좀 독일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어가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독일 드라마도 많이 보고, 미드 같은 경우도 독일어 음성으로 바꿔가지고 보기도 하고, 독일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독일 관련 책도 좀 읽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실력이 늘어가니까 독일어에 대한 애정도 많이 생기고 독일에 대한 애정도 좀 많이 늘게 되었어요. 진짜 처음에는 너무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를 써서 살 수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독일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독일어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처음에는 정말 긴장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독일어로 하는 거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긴장은 안 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일단 뭐 내가 이해는 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말도 트이기 시작해가지고 뭐 조금 느리게는 얘기하지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독일어 읽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해와야 자신감의 문제라고 쳤을 때 막 두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영어랑 독일어의 어순이나 말하는 스타일 이런 게 전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영어를 공부했다는 게 메리트가 있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더 헷갈렸어요. 문법 다르지, 발음도 뭔가 비슷하면서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한,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읽을 때 특히 재미가 한 3배쯤은 더 있어요. 단어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고 발음만 좀 다르다든지 몇 개 특정하게 좀 표기법이 다르다든지 할 뿐이지, 뭔가 단어 자체는 어느 정도 공통 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딱 몰라도 100% 내가 이걸 외운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해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재미가 있고, 처음엔 진짜 합성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걸 보는 눈도 생겼어요. 단어를 많이 외우다 보니까. 그래서 참 독일어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 힘듦의 좀 단계를 넘어서 행복한 단계로 온 것 같아요. 물론 또 다시 힘든 고비는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해봐야 딱 그냥 중급에 이제 들어선 상태고, 제 몇 년을 또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또 고통이 몇 번 오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많이 붙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올해 겨울에 독일어로 또 비디오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막 엄청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영어로 생활이 가능할까 하면 독일 기준에서는 좀 어렵다 보고, 베를린에선 가능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좀 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독일어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독일어는 독일어 나름의 또 재미가 있고, 어렵다라고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유럽 언어권을 미리 한 번쯤은 공부해 본 적이 있다면 베아인스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그 재미가 굉장히 증폭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Tschüss!